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또 한 번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양국의 긴장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이게 정말 끝장을 보려는 싸움인지 아니면 아주 잘 짜인 협상 전략인지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아주 흥미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죠. 바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 광물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겉으로만 보면 또다시 전면전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미 양국이 서로에게 매기는 관세율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 이미 뜨거웠다는 거죠. 최근의 움직임은 뭐랄까, 마치 포커게임에서 판돈을 더 올리는 새로운 라운드 같은 느낌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강대 대치가 과연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꺼내든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 희토류입니다. 곧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무려 5%포인트나 줄였습니다. 대신 아세안이나 EU 쪽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협상력을 키워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증시입니다. 9월 기준으로요, 이 MSCI 중국 지수가 무려 5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좀 강하게 나가도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정책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겉으로 강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전부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균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자신감,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과연 경제 데이터도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여기에 중국의 진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소비 시즌인 노동절 연휴 때 1인당 소비 증가율이 확 꺾였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내수 경제는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밖으로 보여주는 강한 수출 실적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안에서는 소비랑 투자 심리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 이 이중적인 현실이 중국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큰 시한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부채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2026년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갚아야 할 해외 채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 지금 무역 갈등이 더 심해져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취약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싸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인 중국을 상대로 미국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기는 것, 그보다 훨씬 더 계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그리고 둘째, 미국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서 미국은 중국한테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사라고 압박할 겁니다. 특히 농산물에 집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기술 제품처럼 민감하지도 않고 또 1단계 합의 때 유일하게 대중국 수출이 줄었던 품목이거든요. 협상하기 딱 좋은 카드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전적으로 미국의 국내 사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인용문처럼 지금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금리를 안정시켜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협상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국채 매입 요구입니다. 미국이 이번 무역 협상을 통해서 중국에게 미국 빚을 좀 사달라, 즉 미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딜의 핵심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국의 속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갈등의 끝이 전면전이 아니라 결국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사실 이 타임라인에 보면 우리가 이 영화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2018년과 19년에도 보세요.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가 휴전했다가 다시 격화됐다가 결국엔 1단계 합의에 도달했잖아요.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당장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경제 안정이 절실하고요. 미국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보여줘야 할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서로가 필요한 게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결국엔 협상 테이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투자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패를 숨기고 블러핑을 하는 이 거대한 포커 게임에서 과연 최후의 웃는 쪽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